네,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네. 있습니다. 작년 기준 전국 57개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운영되어 연간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문제는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성교육이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어린 학생들의 조기 성애화를 유도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그 조기 성애화 교육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작년 7월에 충북의 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에 정액 체험을 포함시켜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센터는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이 정액 체험의 대상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또 한국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회는 신규 실무자 워크숍에서 페미니즘과 성적 지향에 대해서 교육하는가 하면 센터 출신 인사인 이유정이라는 사람이 출간한 성교육은 다음을 가르칩니다라는 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책을 갖고 나와봤는데요. 이 책은 성적 즐거움, 동성애, 성소수자,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인터넷에 이 책을 소개하면서 금기 대신 성적 권리를, 두려움 대신 성적 즐거움을 말하는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의 뒷면 커버에도 성적 권리와 즐거움을 키우는 성교육 모두 준비되었나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관님, 이 한국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회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이고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키우는 게 아니라 성의 권리라는 측면만 강조하면서 성적 즐거움을 키우는 게 이 여가부의 성교육 방향에 부합합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처음 보여주신 그 정액 체험은 이제 센터 자체로 했던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보고를 받았다든가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전국 성문화센터에서 교육할 때는 학교 등 수요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2023년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작년 말에 대전광역시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위탁 운영 단체를 넥스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회는 이 단체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혼전 순교를 강조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선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장관님,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혼전 순교를 강조하는 게 성교육 위탁 운영 단체로 지정되는데 결격 사유가 됩니까?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회의 이 같은 입장을 보면은 결국 지금까지 청소년 성교육을 동성애를 교육하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혼전 순교를 무시하는 내용으로 채운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장관님께서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의 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가부는 그동안 교육 내용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2021년 6월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 단체로 하여금 성교육 내용과 결과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당 학교에 보고토록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이 성교육은 다음을 가르칩니다라는 이 책은 현재 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회 사무국장이 쓴 책입니다. 현직 사무국장이에요. 이 성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표준화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다양한 성적 지향과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탐색하는 내용이 없다. 학교 당국은 유일한 기준이자 혹시 있을지 모를 보호자 민원을 막아줄 울타리로 표준안을 이용하며 잘못된 성교육에 도리 없이 일조하고 있다. 표준안 폐기만이 답이란 생각이 들 정도다.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 모든 내용이 정부 차원에서 제작한 최신 성교육 자료라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현재 협의회 사무국장직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학부모의 민원을 적대시하는 데다가 성교육 표준안에 따르는 게 잘못된 성교육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직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이런데 장관님께서는 이 성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시스템상 아까 정액 체험도 자체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네. 조금 더 저희가 그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도한 페미니즘과 동성애 교육, 조기 성애화를 유도하는 성교육 등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여성가족부 역시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에 나다움 어린이 책으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이 여성가족부는 제가 발의한 법률안에 재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 단순히 실적 보고만 받는 현실을 개선해서 교육 매뉴얼을 준수하는지 여부,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회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면서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타 단체의 그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각종 사업이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편향된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입니다. 이 단체 선정이나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뭐 선정위원회나 이런 거는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중립적인 정치적으로는 좀 중립적인 분들이 들어오셔서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 여성가족부는 지나친 페미니즘에 물들어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지칭되는 편향된 성교육을 추진하면서 소수 여성단체의 이권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다라는 그래서 여가부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만 이 여가부 폐지 논의와 별개로 여성가족부는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행정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전체적인 교육의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문화 그 센터 협의회뿐만 아니라 양평원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그 다음에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공정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무엇보다 있는 분들로 저희가 구성하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시스템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